감사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이 유튜브 개설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1300명이 되고요.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했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그렇게 썩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8월 말부터 또 9월 초부터 계속 코스피를 팔아라, 매수해선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식의 방송을 계속 내보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이 9월 23일이었죠. 지금은 9월 28일이니까 고작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실제적인 그 주식 거래일은 3일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방앗간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늘상 그랬다시피 시장 윤곽을 파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코스피 전체 지수, 그리고 대표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끝에 가서 보너스 차례가 있습니다. 화제의 종목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분석은 수급 분석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만들어낸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기존에 뭐 HTS나 MTS에 깔린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들어낸 지표가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 시계열 분석이나 백테스팅도 완료를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28일 코스피 종가 기준 데이터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진행을 했던 날짜는 9월 8일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고, 이 검은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과거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 채널에 그대로 녹화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날짜는 9월 23일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9월 28일인데 9월 28일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연휴 지나고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3거래일 중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장에서 눈에 띄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했었던 당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각자 도생. 자세히 보자면 기관이 개인 편에 가담을 해서 덕분에 코스피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어요. 외국인은 9월 24일 당시까지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었어요. 즉 매수 역할을 떠안고 있었고요.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게이추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은 기관이 개인 편에 가담을 해서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당시에. 즉 기관 플러스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 대립구도를 펼치는 입장이었어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코스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더 많이 팔아줘야지만 코스피가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외국인이 더 많이 사줘야지만 코스피가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요약을 했냐, 단기적으로 보자면 기관이 선택이 중요해졌다. 기관이 개인 따라서 매도편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편으로 입장 전향을 한다면 코스피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자면 결국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 라고 제가 결론을 냈어요. 왜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외롭게 코스피와 삼성전자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던 거는 딱 하나, 외국인밖에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관과 개인이 어떤 플레이를 펼치든지 간에 외국인이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꿋꿋이 잘 버티고 있어야지만 코스피가 그나마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죠. 이게 9월 24일까지 수급 특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설정을 해놓고요. 외국인의 이 순매도 상위 종목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셀트리온, LG전자, 기아, 현대차, 카카오, 현대모비스,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언급한 종목이 뭐냐면은 똑같은 기간 동안 기관이 순매도 했던 종목들, 상위 종목, 겹치는 종목들만 표시를 해본 겁니다. LNF 여기 있죠. LG전자 여기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기아차, 겹치는 종목들을 제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빨간색 사각형으로 제가 표시한 종목들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 LG전자, 기아차, 현대차, 묘한 그 공통점이 없이 되게 넓게 업종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 바이오 종목이죠. LG전자 전기전자죠. 기아차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이죠. 현대차 운수장비죠. 카카오 IT 서비스죠. 현대모비스 운수장비 부품이죠. 포스코 소재 제조업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산업이죠. 삼성 SDI 전자부품이죠. 넓게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보였을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LG전자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LNF, 현대차,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들이 많이 사준 종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뚜렷한 공통점이 포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살펴본 거는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간의 수급 특징이었어요. 공통점이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한번 오늘 날짜를 확 단축해서 오늘 하루만 따져보자는 거죠. 외국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삼성전자가 떡하니 있죠. 삼성 SDI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SK 하이닉스는 순매도 상위 종목들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 이번에는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여기 있네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만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마 눈치챈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만 따져봤을 때 외국인들이 아주 묘한 스탠스 변화가 포착이 됐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분명히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금 전에 따져봤을 때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해서 눈에 띄게 매도 포지션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편 여기 보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도했죠. LG전자 매도했죠. SK 하이닉스 매도했죠. 이거는 별로 놀랄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던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기관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꾸준히 늘상 그랬듯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개인들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순매수를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떡하니 순매수 1위에 올라가 있고요. LG전자가 4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3위에 올라가 있네요.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근데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수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관은 계속 그랬듯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개인이 직전과 다르게 삼성전자 매수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한 오늘 어떤 특징이 감지가 됐냐면 다른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빨간색 글씨, 외국인이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LG전자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하락을 했고 거기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항상 프로그램 수급을 되게 중요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본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9월 9일 영상 녹화본 영상 올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겁니다. 누구 걸 살펴보냐? 외국인 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를 살펴볼 겁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현물 주식을 살 때 깨작깨작 우리가 사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이렇게 사지 않습니다. 그냥 뭉텅그려서 최소 몇백억 단위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종목을 바구니째 사요. 예, 마구마구 사드립니다. 그 비율대로. 그래서
이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추이를 따져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 부분 그냥 뭐 거의 쌤쌤이에요. 뭐 첫날에는 뭐 마이너스였는데 둘째 날에는 이거를 뭐 만회하는, 거의 뭐 이 썸을 더하면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64억 정도를 지금 팔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 164억 판 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구 거? 기관의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를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일까? 한번 보시죠. 최근 4거래일 동안 기관이 프로그램 순매도를 외국인보다 엄청날 정도로 때리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기관들은 꾸준하게 9월 달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대해서 꾸준할 정도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난 라이브 방송 9월 24일에 제가 어떤 요약을 해드렸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게 코스피 반등의 열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잘 버텨준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9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들을 능가하는 아주 뚜렷한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이번에는 제가 여관에서는 보여드리지 않는 내용인데, 한번 이번에 최초로 차익 프로그램 수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익 쪽은 무슨 얘기냐면, 현물과 선물의 이 베이시스 포인트를 이용해서 사고팔고 하면서 이 갭을 떼먹는 거예요. 네, 뭐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선물이 저평가됐으면 선물을 사드리고, 현물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면 현물 바스켓을 내던지는 겁니다. 근데 뭐 차익이 뭐고 비차익이 뭐고 뭐 굳이 분간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기관 차익이고요.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거의 잠잠했어요. 수치가. 이 두 개의 수치를 비교만 하셔도 기관 쪽의 매도세가 거셌다는 걸 알 수 있죠. 차익 쪽의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떨쳤다는 거. 물론 이 차익 쪽, 사실 비차익에 비해서 차익 쪽 수급을 논하는 것은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간에 지수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9월달 중순부터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매도했다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특히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기관이 이렇게 엄청날 정도로 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도 내놓은 게 중요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늘상 보는 코스피 현물지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와중에 기관이 비차익, 차익 프로그램 가리지 않고 순매도 물량을 던져버리니까 살아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급 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이 연두색 선은요, 큰 손들의 롱 포지션을 나타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선은, 죄송합니다. 여기 큰 손이라고 했는데 개인들, 개미들의 롱 수급을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롱 수급에는 현물, 비차익 프로그램 쪽 요소를 감안을 해준 거예요. 매일매일 장이 끝난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입을 해서 그려지는 선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혹은 현재 애매한 상황일 때 파악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그래프가 없습니다. 100만 경제 유튜버든 10만 경제 유튜버든 이 그래프 그릴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어낸 산식위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두색 선이 내려가면요, 코스피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연두색 선이 올라간다는 건 큰 손들이 롱 포지션을 늘린다는 얘기고, 코스피도 역시 올라갑니다. 파란 선은 코스피예요. 주황선,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늘리면요, 코스피는 하락을 합니다. 개인들이 포기를 하면, 즉 롱 포지션을 줄이면 코스피는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즉 코스피는 개인들 롱 수급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청개구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각형,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제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사각형 내부를 보시면 연두색 선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서 잔잔하게 가로로 기어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동일한 구간, 이 구간이죠. 주황색 선은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부분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코스피는 어떤 궤적을 그렸나요? 대충 한 요 정도가 되겠죠. 부진했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면은 코스피도 내려가요. 코스피를 사면은 코스피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요. 반대로 개인들이 포기를 하고서 롱 포지션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것도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움직여요, 개인들과. 두 번째 사각형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때는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 추이를 나타내는데, 역시 제가 두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연두색 선이 바닥을 기고 있죠. 약간 자잘하게 움직이지만 급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내부의 주황선을 보자면 역시 자잘하게 그냥 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고만고만하게 거의 가로로 기어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코스피 움직임은 어땠나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대충 코스피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 외국인들이 사줘야지만 코스피는 올라가고 개인들이 포기하고서 팔아야지만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연두색 선과 주황색 선은 묘한 뚜렷한 반전을 일궈내지 못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코스피도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그냥 가로로 보합을 기록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이유입니다.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단 3거래일간 이 연두색 선과 주황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여기. 그런데 어떻죠? 연두색 선이 이렇게 가다가 수도꼭지 그리듯이 쭉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반대로 주황선은 가로로 가다가 부쩍 올라왔죠. 왜 이런 형상이 펼쳐졌냐? 오늘 9월 28일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 대해서 엄청난 팔았어요. 연두색 선이 하락했다는 거는 롱 포지션을 줄였다는 얘기고, 이는 바꿔서 얘기하면 매도 포지션을 크게 늘렸다는 얘기예요. 하방을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반대로 여기 보시면 주황선, 개인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줍줍했다는 얘기예요. 주황선이 상승했다는 거는 상방, 저가에 줍줍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스피는 어떻게 됐죠? 이 부분이잖아요. 누구 말을 따라갔다? 큰손들 롱 포지션, 현물과 비차익 프로그램. 이거는 큰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 개의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런 구도라면은 코스피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코스피가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연두색 선이 올라가 줘야 돼요. 가까운 시간 안에. 그리고 반대로 여기 주황선은 내려가 줘야 돼요. 즉 큰손들이 롱 포지션을 펼쳐야 되고 개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손절에 나서야지만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일도 어떻게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여기 큰 그 흐름을 보세요. 연두색 선을 하나만 보시든 주황선을 보시든 아무거나 하나만 보세요. 연두색 선이 이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가요? 내려가고 있는 추이인가요? 이거는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시키더라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연두색 선은 쉽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늘 심지어 하락을 했잖아요. 수도꼭지처럼. 반대로 주황선 한번 보시죠. 심지어 이거는 8월 5일부터 시작된 추이였어요. 8월 5일, 지금부터 한 달도 전에, 거의 두 달 가까이 전부터 이미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5일부터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 추이를 보면은 직전은 어떻게 올라갔지만 8월 5일부터 비실비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의 수급 구도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죠. 누구와? 개인과 큰손들의 수급이 묘하게 지금 크로스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래프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작전 세력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작전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그래프 보는 거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현재의 수급 특징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경제 유튜버, 제가 단언컨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자부심이 있는 그래프예요.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막 이 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제가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저희 경제방앗간의 상징인 이 절구방망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기억하면 된다? 연두색선이 상승한 이후에 코스피든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세요. 아직은 지금 추가 하락이 더 유력합니다. 반대로 주황선, 개인들이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판 다음에, 즉 주황선이 하락한 다음에 코스피 주식을 줍줍하세요. 삼성전자 주식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고, 뭐 지금 뭐 공모주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개별 종목 분석하는 유튜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지금 전체 시장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고, 제가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제목에 코스피 폭락 임박, 뭐 코스피가 급락할 것 같다. 제가 방망이까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휘둘러가면서 괜히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겠습니까?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정말 연두색 선이 상승한 걸 확인한 다음에 주식을 사세요. 아셨죠? 여러분만큼은 제가 진짜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정말 참고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두 번째 버전의 그래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까지 만약에 지금 위태롭다,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100%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해석 방법은 가능해요. 검은 선은 개인 투자자들의 롱 수급을 일원화해서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는 현물, 선물, 콜옵션 수치까지 제가 계량을 해서 그냥 알기 쉽게 하나의 선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겁니다. 간단해요. 검은 선이 내려가면요,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개인들은 청개구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반대로 움직여, 코스피랑. 반대로 개인들이 주식을 사잖아요. 롱 포지션,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파생이든 롱 포지션을 늘리면은 코스피는 하락을 합니다. 검은 선이 하락을 할 때는 코스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락이 잦아드니까 어떻게 됐죠? 코스피가 상승을 멈추고 가로로 기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검은 선이 하락을 하니까 코스피는 올라갔죠. 그리고 하락세가 좀 완만해져서 부드럽게 유턴을 하니까 갑자기 코스피는 상승을 멈추고 조정 국면에 빠져듭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코스피와 개인들의 수급은. 그런데 하락을 하던 검은 선이 요 부분에서 유턴을 합니다. 언제였냐면은 7월 22일이었어요. 요 빨간 선이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 궤적을 보시면 쭉 완만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 코스피는 하락 궤적을 그린 거예요. 검은 선이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는 쉽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두 번째 영상에서도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오늘도 업데이트를 해드린 건데, 특징이 뭐냐, 검은 선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개인들이 팔아야지만 코스피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즉 검은 선이 하락을 해줘야지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하락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선이 내일이라도 당장 이 꼬리가 내려간다면 코스피는 극적인 반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평행선을 유지하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개인들이 팔고 있구나 얘기도 못하는 거고, 코스피에 대해서 사라, 줍줍해라, 삼성전자 싸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라, 뭐 연블리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들은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사라, 이렇게 저는 약을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저는 약을 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적인 측면을 감안을 한다면 이건 약을 파는 게 아니라 독을 파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를 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뭐 사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제도권 내놓으라는 전문가들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위험한 조언이에요. 이왕 살 거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빠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급 그래프, 제가 방금 전에 지금 거의 30분 넘게 짚어드린 이 맥락이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대형주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제 잠시 뒤에 삼성전자 수급, 뭐 기술적 분석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불안하면은 코스피도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수풀이 지금 가장자리가 불타기 시작해서 점차 핵심구로 치닫고 있는데, 뭐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뭐 사모아야 되는 기업, 뭐 삼성전자, 뭐 줍줍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제도권 전문가고 되게 명성 있고, 근데 개별 종목에 지금은 집중해서는 안 되는 시기거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라는 아주 평상시에는 쑥쑥 잘 자라고 기둥이 아주 튼튼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까지도 지금 밑동 바로 옆까지 불씨가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심지어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상당히 이 투자한 가치 그 이상의 보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방송을 보시는 개미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 산다고 하더라도 불과 일주일 뒤에 혹시 내가 투자한 값어치보다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면서 HCS를 열었다 닫았다 화장실에 가서 잠깐 뭐 일 보면서도 쭈그리고 앉아서 확인하는 그런 간당간당한 소심한 개미들이에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코스피든지 삼성전자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왕 살 거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연불리든지 뭐 유명한 경제 유튜버든지 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제 말대로 이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조언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코스피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면은 지금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당시에는 외국인 매수와 개인 기관 매도세가 부딪히는 대립구도였고요. 하지만 9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간 수급 구도를 살펴보니까 바뀌었죠.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인데 기관은 여전히 매도 플레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보여드렸죠. 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엄청난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9월 28일 오늘 보니까 또 바뀌었어. 어떻게? 개인들은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기관의 매도세에 합체를 해버렸네. 개인이 아무리 저가에 주축을 하고 동학개미 운동을 벌여도 외국인과 기관이 크로스 하면서 합체를 해버리면은 절대로 코스피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큰 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무리 실탄이 많고 이래도 뭉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은 코스피는 잘해봤자 보합입니다. 이런 구도라면은. 관건은 이거예요. 9월 29일 수요일 내일부터, 아마 이 영상 녹화본이 아마 내일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9월 29일 수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지수는 지금보다 더 폭포수처럼 하락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내일이든 이번 주 내내 집중하실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동시에 나올지, 아니면은 두 놈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시 매수로 전환할지, 이걸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급구도상으로.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조금 자잘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큰손들의 매도 스탠스가 금방 바뀌긴 힘들 겁니다. 코스피가 살아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그래프, 개인이 더 많이 팔아줘야 돼요. 지금 샀던 걸 최근 며칠간 몇 주간 샀던 걸 눈물 범고 손절을 해놓고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줍줍 해줘야지만 코스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구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단기간 내에 포착되긴 힘들 겁니다. 한 줄 요약, 오늘 9월 28일 화요일 이겁니다. 어제보다, 지난주 추석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어요. 코스피가. 수급구도 그래프를 분석을 해봐도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계단식 하락이 되게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을 하고
조금 자잘하게 움직이니까 좀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하락을 해. 예.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3층, 지하 4층이 있어버렸네? 이런 식으로 허탈하게 만드는 국면이라는 거죠. 지금 꾸준하게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절대로 코스피가 하루나 이틀은 상승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길게 보세요. 네. 코스피가 뭐 호재로 뭐 데드캣 바운스로 하루 이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좀 긴 추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확신을 더하는 그래프가 있죠. 바로 기술적 분석 그래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월 23일 당시 라이브 방송 당시 보여드렸던 건데, 빨간 선은 이제 코스피고요. 검은 선은 코스피 주가 변동성인데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검은 선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하락을 하면 나쁜 거예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왼쪽 거부터 살펴보죠. 9월 23일 당시에 검은 선이 A와 B라고 표시한 저항선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이거를 뚫고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코스피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선을 보시면 검은 선은 가로로 기어가고 있었고요. 그 아래 지지선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지지선은 한 이 정도 있었는데, 검은 선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건 코스피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반대로 지지선만 어떻게 잘 깨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반등을 모색한다면 코스피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어요. 근데 9월 23일 이후에 오늘 기준으로 그려본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선을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지선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검은 선이 뚫을랑 말랑 하다가 지금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결국 이 두 개 저항선을 제대로 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꼬리를 내리고 내려왔어요. 안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도 살펴볼게요. 여기인데 지지선 그대로 제가 그려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검은 선이 가로로 기어가고 있는데 오늘 약간 지지선 쪽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물론 이게 지지선을 뚫고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뚫고 내려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2차, 3차 후폭풍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뚫고 내려오진 않았지만 검은 선이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여기 그래프에서도 검은 선이 완만하게 비슷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 변함없이 8월 말부터 코스피에 대해서 줍줍하지 말아라, 매수하지 말아라, 매도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블로그에 그 후원해 주신 분들, 일종의 슈퍼챗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 시황을 올립니다. 매일매일 그 주 5회 장 끝나고 올리는데, 어저께 그 시황에서 이렇게 썼어요.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말 지루하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 제가 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가 유튜브에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표리부동하게 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블로그에 올리는 시황 분석글에서 되게 좋다,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린 그래프 분석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면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위로를 드리지도 않아요. 물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주주나 코스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계속 8월 말부터 유튜브 개설한 일에 계속 팔아라, 뭐 어그로를 끄는 그 짤방 그 제목도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연주색선이 내려가고 있고 수급구도도 꼬일 대로 꼬이고 있고,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향을 해버렸는데 기관은 진작부터 매도 포지션이었고, 제가 뭐 주식이 내려갈 때마다 사야 되는 주식이라면서 뭐
뭐 다른 경제 프로그램의 경제 뭐 4프로 TV든지 뭐 5프로 TV인지 뭐 경제의 신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경제의 신이라면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낱낱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되게 좋은 내용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주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등장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주식 시황, 주식 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오늘 특히 어떤 이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흔히 우리가 여의도 제도권 전문가들이나 뭐 작전 세력도 마찬가지일 테고 언급하기 두려운 사실을 일종의 좀 숨기는 거나 좀 은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틀리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정말 매일매일 꼬박꼬박 2~3시간씩 투입을 해서 제가 손수 엑셀 작업을 하고 백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산식을 바꿔가면서 소중하게 제 딴에는 얻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유튜브든지 블로그에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그 이유, 논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런 단계에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는 분들, 또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경제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저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주식 시황을 얘기하는 그런 순서나 그런 항목에서는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되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의외로 쿨하게 그렇게 다른 분들의 경제 채널 뭐 분석 영상도 보시라고 가감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올리는 영상도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진 단점이 상대방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가진 단점이 저의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단지 저는 제가 분석한 결과,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릴 뿐이고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자면 8월 말 9월 초부터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쉽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제가 분석한 그 흐름이나 수급 분석이든지 기술적 분석이든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7~80%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오늘도 예고 없이 자신있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계속 안 좋은 주식에 대해서 매도해라, 성급히 들어가지 말아라, 뭐 폭락이 임박했다, 이런 좀 어그로성 짤방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검은 선은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검은 선이 상승하면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락하면은 나쁜 겁니다. 빨간 선은 삼성전자 주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제 유튜브 영상에 최초로 등장을 시켰어요. 9월 23일 당시 모습인데요. 검은 선이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 검은 선이 여기 보시는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까지는 못했거든요. 이 정도의 갭이 있었죠. 뚫고서 올라가 줘야지만, 즉 여기 분홍색 영역으로 상승해 줘야지만 확신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산식을 달리해서 그려본 두 번째 버전인데요.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은 선이 분홍색 영역 안쪽으로 혀를 빼꼼 내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까지 주가를 반영해준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냐. 여전히 첫 번째 그래프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검은 선 끝이 하락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변함없이 유지되는 사실은 분홍색 영역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 검은 선 끝이. 두 번째 검은 선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1.8% 하락을 했는데요. 검은 선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역시 분홍색 영역 내에 있습니다. 상당히 뭐 나쁘게 볼 이유는 굳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정확하겠죠. 제가 삼성전자 분석을 보여드린 이래로 항상 여러 가지 그래프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 9월 24일 영상에서 제가 이 그래프도 되게 중요하게 봐라 말씀을 드렸죠. 파란 선이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인데 제가 산식을 달리해서 가장 짧은 추세, 짧은 변동성을 나타내 주는 선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죠? 지난 라이브 영상에서 파란 선이 여기 검은 선 있죠? 중앙선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제가 가로로 쭉 그어놓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앙선을 뚫고서 올라가야지만 삼성전자 매수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게 중앙선이라면은 거의 붙어서 가로로 기어갔어요. 그러면서 언제라도 선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라가기는커녕 중앙선을 뚫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쭉 내려온 게 보이시죠? 파란 선이. 중앙선을 뚫고 올라와야지만 방금 전 살펴본 두 개 그래프가 매수 시그널을 냈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도 제가 항상 삼성전자 주가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등단시켰던 그래프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오면은 머지않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됩니다. 언제 파느냐?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때 팔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있죠.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좋은 레코드를 보였습니다. 개구리도 웃었고요. 언제 다시 사면 되냐? 여기 빨간 선이 녹색 선을 뚫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까지는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면 돼요. 여기 하늘색 영역 매도 관점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개구리 표정도 우울했고요. 자, 여기 다시 올라왔죠. 언제까지 빨간 선이 녹색 선 위에 있었냐? 여기까지였어요. 즉 여기 구간이 매수 국면, 분홍색 영역이었고 삼성전자는 대빵 상승을 합니다. 이때 팔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즉 빨간 선이 녹색 선 아래로 내려오고 이때까지 녹색 선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즉 하늘색 영역, 삼성전자에 대해서 함부로 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 영역이 여기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연불리를 비롯한 여의도 제조권 전문가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주춤해야 된다, 길게 보면 상승한다 라고 투자자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1년 뒤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올해 4월 이후부터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때 사느니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드디어 빨간 선이 녹색 선 위로 올라왔어요. 얘기인 즉슨 이제부터는 매수 국면이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네, 요때부터. 근데 저는 일단 매도 국면이 끝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 현상이 포착되자마자. 근데 지금 왜 여기부터 매수 국면을 자신에게 추천을 하지 못했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파란 선 단기 변동성 그래프가 아직까지 좀 아리송한 상황이거든요. 매수 타이밍을 좀 뒤로 밀어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오늘자 종가까지 반영해 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빨간 선이 녹색 선 위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두 개 선이 몽톡해졌다, 즉 하락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선이 오늘 급격히 하락으로 꼬리를 내려버렸고요. 빨간 선이 이러다가는 다시 녹색 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라는 저의 생각, 저의 의견은 달라질 게 없고요. 일부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됐어요. 하지만 전체 지표에서 포착은 안 됐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파란 선 단기 변동성은 중앙선을 뚫는데 실패하고 오늘 많이 내려갔거든요. 따라서 자신 있게 매수를 추천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고요. 모든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이후에 그때 사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코스피가 뭐 만약에 내려간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꽤 내려간다면 이때다 싶어서 남들과 같이 줍줍 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관망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준으로는 이 뭔가 삼성전자가 거의 매수 타이밍에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예,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그 술래잡기처럼 터치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안타깝게 총알을 맞아버린, 예, 그런 느낌이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상황이 급변하면은 블로그나 유튜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 시황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새로 선보인 새내기 그래프입니다. 역시 제가 한 땀 한 땀 1시간 이상을 투입해서 매일매일 그리는 그래프고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파란 선은 우리가 흔히 보는 S&P 5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은 500개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은 매일매일 하락을 하고 또 반대로 상승을 하죠. 상승한 종목들의 주가만 제가 별도로 산식을 이용해서 한 개의 수치로 끌어냅니다. 그 수치를 표시해 준 선입니다. 이 그래프의 이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빙산의 몸통 그래프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빙산의 몸통 그래프. 이 파란 선은 빙산의 일각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거는 몸통이죠. 빨간 선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빨간 선이 하락을 하죠. 요런 때, 요런 때, 요런 때, 뭐 요런 때도 있고요. 빨간 선이 하락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늘상 접하는 파란 선 S&P 500은 하락을 하죠.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작년 봄. 우리가 요 그래프만 볼 때는 이게 진짜 폭락인지 아니면은 뭐 데드캣 바운스인지 주식을 줍줍해야 되는 찬스인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지수만 봤을 때는. 그때 빙산의 몸통을 활용하면요, 제가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을 그려놨죠. 빨간 선이 하락을 했지만 여기 3차 지지선의 도움을 받아서 반등을 했죠. 이러면은 이게 폭락을 하다가 극적으로 지지선의 도움을 받고 올라갔네,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겠구나, 이쯤에서 줍줍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때도 많이 빠졌어요. 2018년도 겨울에, 2019년도 초에 많이 빠졌죠, 빨간 선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때 빨간 선이 검은 선을 꿰뚫었어요. 방어막이 뚫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결국 이때도 마지노선 역할을 한 거는 여기 누구였죠? 1차 지지선과 3차 지지선이었어요. 1차 지지선은 이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3차 지지선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도 역시 반등하는 걸 보고 이쯤에서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작년 3, 4월 코로나 팬데믹 때도 큰 위기였죠. 빙산의 일각 그래프에는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빨간 선이라는 무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하락을 했는데 3차 지지선까지 심지어 이때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검은 선 또 1차 지지선에 도움을 받아서 잽싸게 반등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내려갔지만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 한 이쯤에서 절호의 매수 찬스네, 이때쯤. 왜냐면 여기도 2차 지지선과 1차 지지선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절호의 줍줍 찬스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여기잖아요. 간만에 빨간 선이 하락을 해서 1차 지지선에 정확히 당도를 했습니다. 2차 지지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요. 3차 지지선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론적으로는 1차 지지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미국 시장도 약간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1차 지지선이 뚫렸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2차 지지선과 3차 지지선이라는 방어벽이 두 개나 더 있는 겁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빨간 선이 1차 지지선을 뚫었어. 근데 2차 지지선도 뚫을 것 같아. 그리고 3차 지지선까지 뚫고 내려갔다면 이건 정말 서브프라임 뺨치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빨간 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3개월 기념, 구독자 1300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보너스 종목 분석을 해드린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NC소프트 그리고 네이버 주가 분석인데, 파란 선은 NC소프트 주가를 나타내고요, 연두색 선은 큰 손들의 수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개인들의 수급을 나타내요. 그리고 선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주식을 판다, 내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선이 상승한다는 건 주식을 사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파란 선은 누구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나요? 바로 연두색 선, 큰 손들의 궤적과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NC소프트 신작 게임이 폭망했다는 이슈가 나올 때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연두색 선이 급전직하예요. 알기 쉽게 제가 여기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미끄러워졌고 지금까지도 줄줄 흐르고 있죠. 오늘 종가까지 반영해준 모습이에요. 참고로 이 그래프도. 그리고 반대로 큰 손들,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는데, 그럼 누가 사줄까요? 바로 빨간 선이 폭등을 했죠. 빨간 선, 개인들이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주가는 누구의 편? 큰 손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지금 NC소프트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매수하면 되나요? 적어도 이 그래프의 연두색 선이 반등을 하면, 올라가면은 그때 파란 선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NC소프트 함부로 덤벼드실 때가 아닙니다. 네이버도 제가 덩달아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네이버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뒤통수를 제대로 맞으셨을 거예요. 네이버 주가는 누구의 수급을 담고 있나요? 연두색 선, 큰 손들의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연두색 선은 아주 날카롭게 폭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준 건 역시 개인들이 네이버 주식을 줍줍했고요. 결론은 나오죠. 네이버도 이제 고생길에 접어든 거예요. 함부로 주줍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의 최종 정리 쿵떡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개선 조짐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계단식 하락이 유력하지 않을까? 금방 좀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게 오늘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을 했습니다. 기관은 뭐 때리는 신우이가 아니라 말리는 신우이에요. 더 얄밉습니다. 기관은 진작부터 프로그램 수급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계속 현물 수급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죠. 1차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을 하세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덜 팔아야지, 매수세로 전환돼야지만 코스피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쉽게 살아나기 힘들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든 코스피든. 삼성전자 주식 분석, 주가 분석을 해봤죠. 어제까지는 정말 간당간당했어요. 정말 제가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 매수할 수 있다, 블로그에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발자국 다시 멀어져 버렸어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저는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지켜보시고요. 관망하세요. 미국 주식시장, 제가 빙산의 몸통 그래프 보여드렸죠.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이제 현물 주식시장도 열렸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깨고 내려갈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되게 인기 있는 경제 유튜버들은 개별 종목 분석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또 공모주, 청약, 그 분배 비율, 현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이런 걸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수풀이 지금 불타고 있고요. 하늘이 무너질지 말지 지금 그 와중인데,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따상을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건강하고 불이 안 붙어야지만 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한층 불안해졌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 수급이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는데, 똑같은 공모주 찬스를 하더라도 따상될 확률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지금 불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시고 개별 나무, 삼성전자 주가 나무가 어떤지, 뭐 하이닉스 나무가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헬리콥터를 타고 저 아마존 밀림 저 위로 올라가서, 불이 여기까지 붙고 있네? 일단 톡 껴야겠다. 현물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마술사 얘기를 듣고서 뭐 팔아야 된다는지 앞으로 이제 올라오는 라이브 방송 경제방앗간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이래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괜히 쓸데없이 지금 기대를 걸 때가 아닙니다. 그 기대는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제 분석 그래프, 이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때서야 삼성전자 주식도 한번 좀 사냥을 해보시고 주축도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야 주식 투자 뭐하냐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은 뭐 삼성전자 개별 주식 하이닉스 공모주요 이런 게 씨알도 먹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망이 들고 막 이렇게 현란한 막 래퍼들 쇼미더머니 뺨치게 막 이렇게 막 지금 랩을 BPM 높이면서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제발 개별 종목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때라서 그런 거예요. 네. 연불리 말 믿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여의도 제도권 전문가들은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 분석하게 놔두세요. 3%인지 5%인지 10% TV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참고를 하시고, 최소한 지금 주식 투자를 논할 때는 주식시장 개별 종목 상황도 어쩔 수 없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코스피 수급도 지금 꼬일 대로 오늘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고,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간당간당한 분기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손수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그 기술적 분석 그래프도 위험해졌잖아요. 꼬리를 내렸잖아. 외국인들이 오늘 엄청나게 매도 프레셔를 가했잖아. 그러면은 개인들이 그거를 주축해줬고, 제가 뭐라고 했죠? 개인들이 주축해주면은 올라갈 주식도 올라갈 코스피도 안 올라간다니까요. 이 영상 보셨으면은 주변에 카톡으로 공유도 해주시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끊임없이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방망이 들 때면은 이렇게 방망이도 들고, 광선검도 막 제가 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광선검 색깔에 유의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가 괜히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다른 경제 유튜브를 보실 때 개별 종목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시장에 포인트를 좀 줘야 되는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담을 하건데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경제 유튜버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 수풀에 불이 붙었는데 일단 불부터 끄든지, 아니면은 불길이 끌 수 없으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것으로 9월 28일 화요일 밤에 진행한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